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잠깐 떠올리면요. 자,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민법 총칙도 우리 이제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민법 총칙은 통칙과 권리 이렇게 나눠져서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이제 권리의 변동 이거부터예요. 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데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고요.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정립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법률행위 했다. 이제 법률행위 분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90% 이상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개념을 조금 이따가 정의는 해드리긴 하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법률행위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권리가 법률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든지 법률 규정이 있든지 해야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은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혼자 그냥 뚝 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의사 표시가 없어도 기타 법률 사실에 의해서 기타 사실들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갑이 을과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시오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매수인은 사겠소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소들인 거예요. 구성 요소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다만 기타 법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어떤 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는 걸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불법행위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지만 가끔가다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은 정도로 그냥 용어 정의는 끝내버리고요.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또 어떤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사망을 하시고 나니까 상속권,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그래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그 원인이 되더라. 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타 법률 사실 이런 것들이고요. 얘네들을 그래서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통틀어서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요. 그래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나타난 효과다라고 해서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그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는데 법률 행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서 사실은 의사표시, 법률 규정으로서 법률 규정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서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의사표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자, 의사표시는 없지만 기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에서 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이걸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금방.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얘네들 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 그건 법률규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와 법률요건이요. 법률관계다라고 하는 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이 갖춰지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이걸 법률관계다. 앞에 자 다 뭐예요? 법률관계, 법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법률 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 화살표는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관계는 법률 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법률관계는 이렇게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이 갖춰지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법률 효과의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5번의 맨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페이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 즉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다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물권법 총론까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기본서로 다시 가면요.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봤던 내용 한번 표시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5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한번 적어 볼 것이고요.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나타난 결과 이 원인 나타난 효과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다. 결과를 이렇게 적어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걸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률 요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명하기 위해서 5페이지 내용을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법률 요건을 중심으로 항상 모든 권리관계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요. 의사 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법률 효과로 나타나는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권리의 변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요걸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갖춰지면 그 의사표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의사표시는 없지만 기타 법률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으로 정한 만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요. 권리의 변동 이런 얘기가 나오죠. 권리 변동. 이거는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세요. 그럼 6페이지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부터 보는 겁니다. 그 설명한 거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 6페이지로 넘어가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법률 행위는 그래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가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어도 어쨌든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유일한 구성요소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의사표시도 있고 기타 다른 것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건 없어도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고 다른 것도 더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꼭 필요한 건 뭐란 얘기죠? 의사표시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요건, 요쪽은 사실 우리 시험범위하고 크게 관련 없어요. 물권법 쪽으로 가면은 조금 봐야 될 내용이 있고 이쪽은 우리 시험범위와 크게 관련이 없고 이쪽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법률행위는 그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 자, 법률행위. 일단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나면 그 다음엔 성립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립하고 났으면 이제 효력도 발생해야 된다라고 해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법률행위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건 모든 법률행위가 다 가져야 되는 요건이야.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힘든데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모든 관계에 다 필요한 그런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법률행위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한다. 그럼 우리 바로 앞에서 봤듯이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요. 이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률행위의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당사자고 의사 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뭐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한 사람, 당사자도 있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동시에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본수업 때 들어가면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물건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취득하겠다. 대금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을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의 목적은 을로부터 차임 취득이 목적인 거예요. 을은요, 갑으로부터 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 있죠. 사용수익권 있죠. 사용수익권 취득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은 A라고 하는 목적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수익권 취득이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불성립 부존재인 거예요. 하나만 없어도 불성립 부존재 그래야지 뭐 유효 무효 이런 얘기는 여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불성립 부존재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은 여기 있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요걸 다 갖췄다. 예를 들면요,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성분에게 자,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청혼하는 거죠. 자, 당사자도 있고요.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혼인하고 싶다라고는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이라고 하는 법률관계가, 즉 법률행위가 성립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죠. 아직은. 뭘 해야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신고해야 되죠. 신고. 어떤 분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재산을 다른 자기 그 자손들이 분쟁을 하고 싸울까봐 미리 정해주기 위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당사자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유언의 의사표시하고 있다. 그럼 유언이 성립했느냐? 아니란 얘기죠. 비디오를 켜놓고 혼자 자녀들아 아니면 뭐 누구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했었어도 그게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유언은 5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5가지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하든지 구수증서에 의하든지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뭐 이렇게 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5개 중에서 하나의 증서 형식을 갖춰야 된다.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 성립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암기하고 싶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성립 요건에 흠결이 생기면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또는 뭐 취소 또는 뭐 불능 다른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효다, 유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서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인데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자, 이 얘기 듣는 순간 여러분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틀린 거예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가 아니라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쪽은 항상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 돼요. 불성립 부존재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성립 부존재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틀리는 건 일반적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틀린 거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불성립 부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궁금점,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 뭐가 있을까요? 네,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은 사람이 노무 제공하고 임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목적물은 없어요. 사람은 물건이 될 수 없잖아요. 항상 권리의 주체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립했으면 그 다음엔 효력이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효력은 당사자는 뭘 갖춰야 되느냐? 능력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이 제한 능력자 등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다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제한 능력자로서 미성년자 등 또는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제한 능력자로 그냥 묶어버리시면 돼요. 미성년자하고 비슷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다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행 전이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였다. 그러면 매매대금도 줄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미 이행이 됐으면 어떡할 거냐. 이미 이행이 됐으면 부당이득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거 쇠등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고 여기다가 매매 대금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2억을 줬대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다. 이행하기 전에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안 줘야 될 걸 줬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받아야 될 걸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소유권 반환해라, 대금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입으로 쫓아해 봅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입으로 뱉어봐야 빨리 용어가 숙지가 됩니다. 거진 이거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 법률 용어로 바뀌면 굉장히 어렵게 외국어 배우는 듯한 느낌, 외국어보다 더 어렵게 외래어 배우는 듯한 느낌이 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효의 효과와 취소의 효과를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효 취소는 뒷부분에 가서 무효 취소에서 배워요. 효과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무효나 취소가 됐다. 취소하기 전엔 유효니까 취소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무효나 취소가 됐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대로 법률행위 내용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미 이행됐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적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모두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법으로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라고 정해놓지는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해도 되느냐? 물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법으로는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고 그 행위는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그러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지금 안 배웠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4개 정도가 있어요. 대리 행위가 있었다.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대리인이 와서 법률 행위했다. 그럼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법률 행위했다. 그래,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차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지만 입주는 12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은 오늘 성립했지만 임대차의 구체적인 효력 발생은 12월 1일부터 생기죠. 이렇게 기한부 법률행위인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부 법률행위 했다. 그럼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있었다. 이거 어떤 지역은요. 토지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만연해질 염려가 있으면 관할관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언, 유증 같은 경우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 법률행위 요건 6페이지 보면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라고 얘기하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그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 수업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